여의도미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자, 주식시장 정말 연일 달려가고 있습니다. 미 증시도 정말 뜨거운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쪽 투자처도 있었지, 그리고 이쪽 시장이라는 것도 생태계가 있었지 하면서 우리가 까맣게 잊고 있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을 대표로 하는 가상자산 시장입니다. 이 가상자산 시장은 비트코인으로 시작됐다가 이제는 다양한 새로운 투자 테마들이 많이 등장한 상황인데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제가 봤더니 6년 만에 10배 이상의 성장을 했던 게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인데, 도대체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고, 이쪽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사업 계획들이 있는지 좀 여쭤보기 위해서 귀한 분 한번 모셨습니다. 옆에 자리에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채널에 처음 나와주셨으니까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위메이드 부사장을 맡고 있는 김석환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이제 위믹스 재단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네. 사실 위메이드에서는 저희가 한번 출연을 해서 우리나라 코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린 기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부사장님이 또 한번 나와 주신 건데요. 부사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6년 만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10배 가까이 성장을 했다면, 야, 이거 굉장히 뜨거운 시장이고 급성장하는 시장인데, 한국 기업 또는 한국 경제에서 이쪽 분야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좀 아쉬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입법이 좀 지연되고 아직 공식적으로 출시가 안 되면서 사실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누구나 예상하시겠지만 통화 주권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이미 남미, 아프리카 이런 곳에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자국 통화보다 훨씬 더 선호되고 있고, 또 국제 간송금에서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고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좀 실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약간 아쉬움이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 2위의 크립토 리테일 마켓을 투자 시장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스테이블 코인 거래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투자자들, 이용자들도 전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쓰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통화 주권이나 아니면 외화 유출, 외환 관리의 문제로도 연결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에서는 좀 저희도 입법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분야에 무작정 투여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달러라는 것은 기축통화로서 많은 국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서 달러를 실질적으로 법정 통화보다 더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외환관리법으로 그걸 유통하지 못하게 막았는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니까 당연히 아프리카 지역이나 중남미 지역 중에 일부 국가는 그걸 더 많이 쓰는 거 아니냐. 근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 나온다고 누가 쓰겠느냐.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현재 이제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한 98%, 99%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뭐 너무나 아시겠지만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에 기대고 있는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글로벌 온체인 파이낸스 시장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먼저 발행되고 사용 유스 케이스를 확보해 왔고, 또 그러니까 신뢰도도 많이 축적이 되었기 때문에 또 블록체인 기반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그렇지만 저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도 분명히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에서 두 번째로 큰 크립토,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투자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 물론 정책 당국의 의지에 어느 정도 좌우될 것이라고 보긴 합니다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현재 한국의 산업자본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특히 반도체를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에서 옛날에 탑 10 안에 들어간다 한국이 뭐 수출이나 이런 경제 규모로, 이제 뭐 그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갔고, 이런 한국의 빠른 산업자본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결제 레일 내지는 금융 레일로서 블록체인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네. 제가 기회가 되면 뒤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도 역시 당국의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충분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좀 더 나아가면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K컬처의 르네상스를 보고 있잖아요. 예.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싱가포르에도 한류의 영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를 점점 더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교수님도 그러셨겠지만 15년, 20년 전에는 사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상상도 못했죠. 그죠? 예. 상상도 못했는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글로벌 프로토콜을 타고 우리의 문화가 전파된 네. 건데 블록체인은 제가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건 프로토콜이거든요. 네. 자산의 프로토콜입니다. 예. 인터넷은 정보의 프로토콜이었고 네. 이건 자산의 프로토콜이라 제가 좀 쉽게 얘기해 드리면 옛날에 편지를 쓰던 것이 TCP/IP 기반 프로토콜인 이메일로 대체됐듯이 네. 돈도 자산도 블록체인 기반으로 네. 전 세계에서 국경과 시간의 제약 없이 거래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돈의 이메일이다. 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예. 이런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산업자본의 빠른 성장,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굉장한 높은 교육 수준과 성실성 이런 것들을 무기로 해서 충분히 K-파이낸스가 예. 다음 우리 먹거리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희망 섞인 기대도 같이 해봅니다. 저도 사실은 오늘 부사장님 네. 모시고 부사장님 의견을 듣는 시간이지만 네. 워낙 의견이 저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제 소견을 좀 말씀드리면 네. 진짜 그 설명이 저도 학교에서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다 싶은 게 네. 그렇네요. 일종의 이메일과 같은 프로토콜 하나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운 건데 그렇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진짜 우리 K 컨텐츠를 기반으로 한 많은 소비층이 생겼고요. 이 사람들은 K 컨텐츠를 직접적으로 더 구매하고 싶은 니즈가 있는데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을 이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K 컨텐츠를 소비하다 보면 K 컨텐츠와 관련된 굿즈라든가 기타적인 소비 시장도 더 확충돼 가고 있고 이미 베트남이나 이런 지역을 가보면요. 롯데마트에서 한국 식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구매함에 있어서 국제금융시장을 이용한다든가 직거래 어떤 망을 이용하다 보면 불필요하게 수수료만 많이 뛰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블록체인 기반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준다면 원화의 쓰임도 더 보편적으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원화 가치의 재고에도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너무 국가에서 걱정들이 많은 게 아닌가. 우리 위상이 달라졌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구심이 있는 게요. 네. 우리 부사장님께서는 민간에서 사업하시는 분이신데 네네네. 그렇다면 미국처럼 지니어스 액트법과 같이 네. 민간이 주도하는 모델들 이런 걸 더 선호하실 것 같은데 네. 정작 위메이드는 약간 공공성을 강조하는 듯한 인상이 있습니다. 네. 이건 왜 그런 거죠? 이건 그냥 제 허황된 상상일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이제 글로벌이 굉장히 권역화돼 가고 있잖아요. 네. 세계화의 시대가 좀 끝나가고 있는 걸로 예. 보이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면 위안화로 돈을 내라. 뭐 맞아요. 이런 시대가 됐고 예. 달러는 지속적인 양적 완화 때문에 사실 평가절하의 압력에 직면해 있고 네. 이런데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예를 들면 방금 이제 K 컨텐츠를 아니면 K 푸드를 네.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면 좋지 않냐. 예. 그러면 훨씬 더 프릭션리스해지지 않겠냐 예.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상상해 보면 한국 메모리 반도체를 결제할 때 어느 순간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 모르는 거죠. 네, 뭐 위안화로 결제되는 세상과 체계와 달러로 결제되는 체계가 분리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사실 지금 세계가 격변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이를테면 메모리 반도체 결제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쓰겠다. 예. 뭐 이런 세상이 만약 온다 그러면 사실 수요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죠. 네, 네, 그래서 그러네요. 산업자본하고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네, 거기까지 생각도 못했는데. 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도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공공성 말씀을 드리려면 예. 사실 좀 근본적인 블록체인의 문제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릴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걸 이 불의 문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네. 불안함과 불편함의 문제가 블록체인에 있다. 네. 그래서 불안함의 문제는 아시다시피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모든 자산의 관리가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전적으로 지워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죠. 네. 네,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뭐 방송에서 봤는데 교수님 요새 이제 잔고가 좀 많이 올라가셨다고 들었는데. 예. 요즘 그럼 잠이 이제 좋았어요. 네, 그렇죠. 대부분이 돈 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누군가 범죄자가 듣고
박정호 교수라는 양반이 돈을 많이 벌었어? 네. 이제 범죄 타깃이 될 수 있죠. 납치해서 요 썰고 하면은 여기 있죠. 그러면 있죠. 네.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개인은 이거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프라이빗 키를 개인이 다 갖고 있으니까 그냥 범죄 무방비로 도출되는데 그렇죠. 금융기관을 우리가 이용하면 안전판들 있잖아요. 예. 본인 인증의 절차가 있고 네. 대규모 거래 제한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걸 사후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당국에 통보하는 시스템도 있고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또 자금 세탁에 취약하다. 네. 이런 문제도 있죠. 왜냐하면 완전히 탈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불편함의 문제는 교수님도 이제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블록체인을 처음 쓰려고 하면 굉장히 배워야 될 게 많아요. 그 용어가 어렵습니다. 대형어로 돼 있어서. 뭐 프라이빗 키는 뭐고, 니모닉은 뭐고, 그다음에 시드 프레이즈는 뭐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고 알아야 되는데 네. 이런 것도 되게 불편하고 그것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의 전적으로 책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죠.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네. 대규모 금융 채택이 안 일어난 겁니다. 블록체인. 쓰기 불편하니까요. 예. 써보면 불편해요. 네. 우리가 은행 온라인 뱅킹 쓰듯이 쉽게 쓸 수 있어야 맞아요. 되는데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못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네. 아까 방금 전에 질문하셨듯이 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데 전부는 아니겠지만 네. 상당히 일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니어스 액트로 인해서 전 세계 모든 정부들이 네. 스테이블 코인, 자국 스테이블 코인의 입법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이건 한국 정부만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네. 거의 전 세계 모든 정부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인데 그 어떻게 달러 스테이블과 차별할 것이냐라는 질문들은 모든 정부들이 또 다 갖고 있죠. 기축통화국이 아닌 이상. 네. 근데 이런 불안함과 불편함의 문제 때문에 대규모 금융 채택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면 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분명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과 불안함을 좀 완화시켜 주자. 예. 근데 그러면 한국은 어쨌든 금융에 어찌됐건 특수성이 있잖아요. 예. 상당한 규제들이 있고 우리가 여러 지난 아예 외환에 대한 아픈 경험이나 이런 예. 것들로 인해서 그리고 굉장히 규제가 좀 강한 나라인데 그런 규제들이 어차피 적용될 거면 좀 공공성을 상당히 가미해서 공공 영역의 역할을 좀 해줌으로써 네. 전 세계 블록체인 시장에는 없는 모델을 네.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금융은 항상 어떻게 보면 미국을 따라가는데 전 세계 대부분 나라들이. 맞아요. 예. 우리가 좀 다른 모델을 만들면 뭐 마치 케이팝처럼 예. 새로운 좀 시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브릿지라는 이제 기술이랑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다양한 블록체인들을 연결해서 예. 마치 이제 금융의 스위프트망처럼 예. 자산을 전송해주는 예. 이런 역할을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브릿지가 블록체인 산업에서 비즈니스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분야입니다. 그렇겠죠. 되게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끼리 통신할 때 예. 이걸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무결하게 통신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예를 들면 뭐 한국은행이 됐던 아니면 자금 흐름 모니터링 하시는 FIU가 됐건 네. 아니면 뭐 그 산하 기관이나 네. 어떤 공공기관을 세워서 예. 브릿지를 예. 공공에서 운영해주면 예. 지금 전 세계에 수많은 브릿지 사고들이 있었는데 예. 대규모 자산가들은 이거 안전하게 믿고 쓰기 되게 어려워요. 예. 큰 자산가들은. 근데 우리는 공공이 이걸 담당한다 그러면 사실 아무리 전 세계 금융기관이 신뢰도가 있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공공의 신뢰도면 네. 아무리 못해도 전 세계 모든 집단을 합쳐서 10손가락 안에 신뢰도를 가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굉장히 큰 차별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심지어 못 들어가는 큰 돈들도 예. 우리가 공공의 영역에서 신뢰도를 뒷받침해 줄 수 있다면 예. 그러면 상당히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한국은 외환거래 신고제라는 되게 특수한 규제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특수할 뿐만 아니라 강력하죠. 네, 강력합니다. 저희도 이제 사업을 하거나 개인적으로도 항상 예. 이제 해당이 되는데 그 이제 외환의 반입과 반출을 신고하고 통제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블록체인은 그게 불가능해서 네. 이 거래소에서 USDT, USDC가 해외 거래소로 막 빠져나가도 이걸 사실 통제하기 되게 쉽지 않고 그렇죠. 거기서 외환 당국에 이제 고민이 있는 거고 예. 걱정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그럼요. 이 시간에도. 예. 근데 만약 공공에서 브릿지를 운영하신다면 우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된 체인에서 네. 뭐 솔라나가 됐건 이더리움이 됐건 아니면 해외 거래소가 됐건 빠져나갈 때 브릿지를 운영하시기 때문에 문지기가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금의 흐름이 완전히 모니터링이 되고 예. 뭐
사실은 외환거래 신고를 안 받아도 네. 알 수 있게 되겠죠. 저절로 할 수도 그렇죠.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한국적 특수성에도 매우 부합한다고 봅니다. 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공공 영역에서 역할을 해주신다 그러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되게 차별화된 생태계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하는 산업의 초기부터 있었던 사람의 예. 어떻게 보면 희망 섞인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키 관리도 말씀드렸는데 네. 개인들이 지금은 교수님 이제 메타마스크 같은 지갑을 만드시면 예. 거기에 이제 프라이빗 키를 백업하기 위해서 예. 니모닉이라고 하는 12개 영어 단어를 줘요. 네. 이 단어를 알고 있으면 복구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예. 근데 이 니모닉을 털리면 자산을 다 털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진보된 최근의 디지털 기술인 블록체인을 이용하면서 네. 그 니모닉을 백업하기 위해서 네. 어떤 일들을 하냐면 네. 그걸 제 컴퓨터나 예. 아니면 핸드폰에 네. 저장했다가 해킹을 당하면 예. 다 털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 자산도 다 털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종이에 써서 아날로그로. 금고에 넣었습니다. 이야. 이런 굉장한 파라독스적인 그 행태가 있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문제죠. 그러니까 그렇죠. 개인의 기억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개인의 관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시스템은 대규모로 채택되기 한계가 있다. 예. 그래서 이런 키 관리, 백업을 이를테면 뭐 제가 디지털 자산 예탁원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제안드렸는데 뭐 한국 예탁결제원이 있듯이 네. 이런 뭐 백업과 키 관리의 표준 이런 것들을 제안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인 신원 인증 절차를 거쳐서 내 프라이빗 키나 이런 네. 걸 백업할 수 있고 네.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안전하게 많은 분들이 안전하고 안심하고 블록체인을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외에도 뭐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뭐 말씀드리면 너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네. 공공성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생태계를 공공성을 통해서 네. 구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가 한 8년 넘는 동안 산업을 경험하면서 네. 봤던 수많은 문제들, 네. 수많은 사고들, 네. 수많은 스캠들을 네. 방지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금융자본과 금융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블록체인을 쓸 수 있는 네. 토대를 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공공성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야, 어찌 보면 우리 부사장님이 관련 당국에 8년 동안 시달리다가 절충안을 내놓으신 것 같긴 생각도 듭니다. 네. 저도 금융이랑 이제 코인 관련한 생태계 육성하는 뭐 포럼이나 네. 그 세미나에 들어가면 또 금융의 그 공고한 우리의 그 생태계를 지켜야 된다는 그 압박감도 있더라고요. 나쁘게 말하지 않으면.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난공불락이구나 했는데 야, 우리 부사장님이 좋은 절충안을 내신 것 같은데 저는 정말 100% 동의하는 게요. 사실 어떤 화폐가 그 위상과 가치를 제고함에 있어서 그걸 사용하는 유저들에게 얼마나 안정감을 주는지 얼마나 쾌적함을 주는지가 굉장히 좋은 그 뭐랄까요 근거가 되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스위스 프랑입니다. 네. 스위스라는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무슨 경제 규모가 큽니까? 교육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스위스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전 세계 전쟁이 나도 내 재산을 지켜준다라는 안정감. 그것 때문에 스위스 프랑이 상당한 가치를 제고하는데 현격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스위스 그 계좌에 내가 돈을 찾으러 가는 그 절차를 그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많은 유저들이 이 정도면 내가 믿고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구나. 이 확신을 줬기 때문에 그 생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부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우리 그 스테이블 코인과 이런 시장이 블록체인화되는 이런 또 다른 생태계가 생겼는데 이 탈중앙화라고 우리 명칭을 정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불안감도 있고 불편함도 있는데 그거를 한국의 거버넌스와 함께 손을 잡고 약간 개선해주면 전 세계적으로 신뢰감을 또 북돋아 줄 수 있는 터전이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생태계 법인 외환관리법에도 저촉되지 않을 수 있는 루트가 된다. 정말 해안이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별 말씀. 그러면 그 다음이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해요. 네네. 지금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이 네. 방송을 보고 볼지도 모르잖아요. 네네. 부사장님 한번 만납시다 해서 만났어요. 그럼 뭐라고 설득하실 거예요? 신현성 총재님은 약간 스탠스가 네. 예금 토큰에 조금 더 무게중심이 가 있으신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것도 제가 뒤에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겠지만 네.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예금 토큰의 병립, 그러니까 같이 존재하는 네. 것에 대해서 글로벌리도 좀 담론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부정적이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결국은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계속 수행하시려면 예. 제일 중요한 것은 통화 주권이지 예. 않겠습니까? 예. 그래야 통화 정책이 발휘할 거고요.
그러니까 그 통화 주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뭐라 그럴까요? 확장. 좀 더 세게 그럼 침공. 네. 으로부터 원화를 방어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 원화를 어떻게 방어할 거냐? 원화를 방어하는 길은 어차피 5천만 국민의 세계 경제 규모 12 정도, 8위에서 네. 12 정도의 나라에서는 네. 공공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 제도와 산업의 특수성상 이미 공공의 영역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온체인 파이낸스를 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자고 네. 우리나라 금융 제도를 전부 다 뜯어고치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그렇죠. 몇십 년 동안, 뭐 50년, 100년 동안 지금 자리 잡은 제도를. 그럼요. 그러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온체인 파이낸스가 예. 한국의 특수성에 맞추는 게 맞다. 네, 맞추는 게 맞고 예. 그것이 우리 통화 주권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 사용성과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네. 지름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설득력 있을 것 같아요. 신영선 총재님이나 금감위원장이나 이런 분들 만났을 때 원화가 자꾸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는 걸 당신들은 방어할 그럼 다른 대안을 제시해봐라. 우리도 기존에 그 금융당국이 공고하게 만들었던 근 반세기 이상 유지됐던 이 생태계를 존중하면서 원화를 디펜스할 수 있는 그리고 신규 비즈니스를 모색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공공성을 가미한 걸 제시했는데 반대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런 차원에서 대안을 갖고 말씀하신다는 게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데 또 우리 그 위메이드 말고도 이 시장에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많은 플레이어들, 역량 있는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쪽에서는 아니 차포 다 떼서 공공 부문에 주면 우리 민간 사업자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냐 이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런 공공성 얘기를 하면 블록체인 이 씬에 산업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매우 싫어하실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가치에 위반되는 얘기니까요. 탈중화가 사실 제일 중요한 가치인데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전 세계 블록체인 산업의 가장 큰 이슈가 온체인 파이낸스죠. 전통 트레디파이와 그 다음에 블록체인 기술이 결합되는 뉴욕 증권 거래소도 하고 있고 로빈훗도 하고 있고 한국의 미래에셋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이 흐름은 거슬릴 수가 없는 것이고 근데 그러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제가 좀 과격한 말씀일지 모르겠는데 탈중앙화는 비트코인으로 족하다. 비트코인은 완전히 탈중앙화 되어 있죠. 사실 비트코인은 별 기능이 없기 때문에 탈중앙화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게 작동을 안 해요,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전송하는 기능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갑에 갖고 있고. 근데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가 올라갈 수 있는 이더리움부터 복잡한 서비스들이 구현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거래가 상당히 다양한 양태로 일어나고요. 디파이가 됐건 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사실은 우리가 무정부주의자가 아니라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질서를 부정할 수는 없죠. 그죠?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전통 금융이 대규모로 온체인 파이낸스가 되기 위해서는 수천 년의 역사를 거쳐서 검증되고 파인 튜닝 되어 온 우리 제도와 시스템, 권력, 규제 이걸 부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점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탈중앙화라고 너무 부르짖는 것은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다. 많은 블록체인 씬에 있는 분들이 미국에서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을 크립토 캐피탈로 만들겠다, 수소로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열광했고 그 다음에 미국의 블랙락 같은 회사들이 블록체인 현물 ETF를 출시할 때 열광했습니다. 근데 그건 결국 다 중앙화와 연관된 사실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통금융기관들이 자산을 블록체인으로 자본을 투입해줬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이 시장이 더 팽창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으니 그걸 부정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민간 기업들이 해야 되는 것은 다수의 컨센서스를 만들고 그걸 강제하는 일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사용자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게 또는 그 사용자에는 이제 기관들이나 금융회사들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때로는 당국도 포함될 겁니다. 사용자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게 지금 개선해야 될 과제가 너무 많거든요. 너무 불편한 점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고 또 그것을 산업의 기반으로 만드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약간 반론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기술자가 아니니까요. 네. 세부적인 방법론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얼추 제 컨셉이 네. 그러면 부사장님 이렇게 들으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부사장님 네. 우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별도의 블록체인이나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이렇게 어느 정도 웰메이드 되고 잘 구축돼 가고 있는 그 생태계 스마트 컨트랙트 방식으로 어떻게든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서 기대했던 방법을 스마트 컨트랙트 형태로 그 생태계에 녹여내는 게 훨씬 그 파급 효과를 넓힐 수 있는데 네. 이제 와서 맨 땅에 우리가 새로운 걸 구축한다? 네. 이게 쉽게 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네. 근데 특히 블록체인 산업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특히 그런 주장하시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블록체인 산업이 갖고 있는 불안함과 불편함의 문제에 더하기 한국 금융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예. 이더리움 솔라나가 첫 번째 옵션이 되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네. 일단은 조금 기술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면 파이널리티라고 그러죠. 확정성, 예, 거래 확정성의 예.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더리움은 거래 확정되는데 수십 초에서 수분이 걸려요. 예. 근데 우리가 금융거래할 때 교수님이 카페 가서 아메리카노를 한 잔 사 먹으려고 그러는데 네. 거래가 확정될 때까지 10분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안 되죠. 못 쓰잖아요. 그죠? 예.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굉장히 널리 사용될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그죠? 기업들이 결제하고 수많은 금융 소비자들이 쓸 때 이 파이널리티 결제 확정의 문제가 중요한데 기존의 퍼블릭 블록체인들은 그 결제 확정에 굉장히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의 지연성이 있는 거네요.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예, 하고요. 예. 그다음에 또 블록체인의 특수성상 체인 리오그라 그러는데요. 리오거나이제이션이죠. 예. 그 채굴자 예. 마이너들이 그 트랜잭션을 모아서 네. 블록에 담아서 블록을 생성해요. 이걸 마이닝이라고 하는데 네. 마이너들이 뭐 경쟁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구조를 갖고 있지만 어쨌든 네. 교수님이 이를테면 다른 분한테 아니면 이 회사가 네. 뭐 1억을 송금했는데 네. 그게 그 트랜잭션에 담겨 있는 블록이 예. 나중에 엉클 블록으로 처리돼서 네. 블록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거래가 무효가 처리돼요. 예. 지금은 거래 규모가 크지 않고 예. 사실은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티파이에서는 네. 이런 것들이 용인되지만 네. 우리 대규모 금융 채택이 트레이드파이랑 만나서 되려면 그렇네요. 그렇죠. 카드 결제 회사들이 수많은 트랜잭션을 받아서 그렇네요. 뭐 1분에도 어마어마한 트랜잭션이 날 거죠. 한국 그렇겠죠. 전체에서는. 예. 근데 리오고 되고 엉클 블록 처리돼서 트랜잭션이 싹 다 취소됐어요. 예를 들면 몇천 개, 몇만 개가. 예. 이러면 방법이 없는 거죠, 진짜. 네, 네. 재앙이죠, 재앙. 기존 금융 네. 시스템에서. 그래서 이런 파이널리티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거 이더리움 레이어 2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더리움 레이어 2는 이더리움 레이어 1의 보안성을 상속받기 때문에 네. 확정성이 더 오래 걸리고 심지어 이더리움 레이어 1으로 네이티브 브릿지를 통해서 출금하려고 그러면 네. 일주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일주일이나요? 네. 몰랐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물론 그거를 서드 파티 브릿지들이 바로 빼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 리스크를 감수하고. 예. 근데 그건 사실 불안정한 방식이죠. 네.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대규모 금융 채택이 더 안 되는 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수십조 달러 수경 원을 운영하는 금융회사들 입장에서 네. 이런 식의 구조에서는 안전하게 거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스비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제 블록체인에서 거래를 하려면 트랜잭션이라는 걸 일으키려면 네. 가스피라는 게 필요합니다. 예. 가스비. 그래서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에서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뭐 1000 USDT를 다른 분한테 보내려고 하면 네. 가스피로 이더리움에서는 이더를 내야 되고요. 네. 솔라나에서는 소를 내야 됩니다. 예. 솔라나를 내야 됩니다. 그 얘기인 즉슨 크립토가 2개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네요. 네,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일단 교수님이 예. 스테이블 코인을 보내려고 했는데 이더리움이 필요하네. 그러면 다시 이더리움을 가려면 네. 거래소에 가야 되잖아요. 예. 거래소에 가면 KYC부터 해야 되고, 근데 보니까 은행에 연결 계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은행에 최근에 한 달 동안 계좌 만든 기록이 있으면 또 은행의 계좌가 안 만들어지고, 네. 그리고 나면 또 거래소에 계좌가 개설이 되면 24시간 이내는 또 출금이 안 돼요. 그렇죠. 네, 또 그 컴플라이언스 문제 때문에. 예. 이런 되게 복잡한 문제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 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제가 너무나도 많이 겪었는데 예. 회계상의 복잡성을 야기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위메이드가 해외 거래처에 10만 USDT를 송금하려고 하는데 네. 그 수수료를 항상 이더로 지불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이더를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죠. 근데 그러면 그게 지금은 옛날보다는 정리됐지만 네.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네. 우리나라 빅4 회계법인들조차도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구나. 기준이 없었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오늘 5월 4일 10만 USD를 송금할 때 네. 0.01이더를 수수료로 보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우리가 기업에서 회계 처리를 할 때 네. 그걸 언제 어느 가격으로 계산해야 될지의 문제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회계 복잡성을 높이니까 예.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무부서에서 특히 싫어합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위메이드 재무부서들에서 저를 예. 굉장히 그동안 싫어했습니다. 제가 찾아가기만 하면 저희가 이거 모두 뭐야. 모두 복잡한 걸 가져와서 예. 그랬었죠. 예. 그래서 이런 회계 복잡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기존 퍼블릭 블록체인이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지만 물론 우리 대규모 금융 채택이 일어나는 예. 온체인 파이낸스의 첫 번째 옵션으로는 네. 좀 적합하지 않다라는 네.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기존의 퍼블릭 블록체인 같은 경우 소소한 어떤 결제적인 변화가 있으면 그걸 다른 블록들에게 전부 이런 결제가 일어났습니다를 다 안정적으로 인식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거 없었다고 하면서 블록이 빠져버리는 위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불특정 다수가 수십만 건을 동시에 결제할 수 있는 상황을 서포트할 수 있겠느냐 그 의구심이 있겠네요. 그리고 수수료 부분을 이더로 하느냐 솔라나로 하느냐 이거 다 보유하고 다시 또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아마 우리 부사장님 말고도 비자나 마스터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이 시장을 지금 두드리고 있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비자나 마스터가 정말 그럴싸한 본인들은 또 엄청난 네트워크를 이미 가지고 있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요? 저는 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공공성 얘기하고 통화 주권을 얘기하고 사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뒤에 써 있긴 한데 소버린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이니셔티브를 뭐 글로벌 금융 자본이나 금융 산업의 사실은 어떤 확장은 막을 수 없는 트렌드이고 사실 전 세계가 글로벌 금융 산업이 통합돼 가고 있기 때문에 막을 수 없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통화 주권이나 아니면 어떤 주권적인 금융 시스템과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당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당국이 그 점을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밀려 들어오는 해외 금융자본이나 어떤 해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방어해야만 하는 당위가 우리한테 있다라고 보고 우리가 규제를 통해서 아니면 지역적 로컬리티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쇼핑이다. 그러면 우리 쿠팡이 보여주고 있듯이 전국에 풀필먼트 센터를 깔아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결제다 그러면 한국의 규제를 준수하는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되고 이런 그 지역적, 권역적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온체인 금융이나 스테이블 코인에도 당연히 적용되리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지금 이미 사용되고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 규제 당국에서 통제하기가 불가능할 거예요. 예를 들면 블록체인이 북한 해커들의 놀이터죠. 그죠. 라자루스 너무나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탈중앙성에서 오는 특성이기도 맞습니다. 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더리움에서 대규모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돼서 사용되고 있다가 무언가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면 당국에서 비탈릭 부테린을 소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자료를 내놓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뭐 이를테면 일본 정부에서 메신저 라인을 가지고 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모든 나라들은 사실 자기의 주권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플랫폼과 기술이 필요하죠. 산업이 필요하죠. 뭔 소리인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한국적 특수성에 특화되어 있는 체인이 있어야만 이러한 한국적 특수성을 만족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마치 소버린 AI 같이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금융 생태계뿐만 아니라 실물 부분이라든가 뭐 아니면 이커머스 부분도 많은 것들이 들어올 텐데 그 블록체인을 외국 걸 그냥 우리가 갖다 쓰거나 무국적적인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는 걸 갖다 썼다가 문제 생기면 누가 커버할 거냐 이 이슈가 분명히 생기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소버린 관점에서 우리의 생태계도 지킬 뿐만 아니라 엔드 유저에 해당되는 소비자들의 권익도 지킬 수 있으려면 우리가 공권력이 좀 들여다보고 관리할 수 있는 범주에 소버린 블록체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